지역의 이슈를 짚어드립니다. 헬로 이슈 토크 함께하시죠. 최근 안동 지역에서 산불이 발생한 이후 잇따른 화재 발생으로 안전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산림청 통계를 살펴보면 약 60%의 산불이 조심 기간인 2월부터 5월 사이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어떤 예방책이 필요한지, 또 안동 산불 이후 원인 조사는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전반적인 상황을 이슈토크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기화서 경안신학대학원대학교 커뮤니티 정책학과 교수, 그리고 조정훈 오마이뉴스 기자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먼저 안동 산불 발생 이후 보름을 지나고 있습니다. 최근 소식부터 좀 짚어주시죠. 예, 벌써 보름이나 지났어요. 네. 4월 24일이었죠. 안동에서 발생한 그 산불이 약 40시간 정도 타면서 축구장 규모로 한다면 약 1,100개 분량인 800헥타르 정도가 불에 탔습니다. 네.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이었는데요. 불이 나고 나서 사흘 만에 진화가 됐죠. 사흘 만에 진화가 됐는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택 4채 그리고 그 가축 사육시설 또 창고 등 14개 동이 그 불에 탔습니다. 그리고 돼지가 800마리 정도가 죽었는데요. 이번 안동 산불이 사실은 이제 주목받는 이유는 아까 사회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2월에서 5월 사이에 불이 가장 나기 좋은 시기지 않습니까? 네. 이 시기에 바람도 많이 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에 가장 경각심을 가져야 될 때 안동에서 다시 산불이 났다는 겁니다. 지난해 그 고성에서 산불이 나서 사상 최대 피해를 낸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네. 안동에서 난 산불은 국내에서 3번째로 큰 피해를 냈었거든요. 네. 사실 지금까지도 그 산불이 난 원인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소방당국에서는 지금 그 원인을 지금 계속 조사는 하고 있지만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고요. 또 그 이후에도 또 큰 불이 3번이나 또 발생을 했어요. 우리 지역에서는 지난 4일 날이었죠. 봉화에 있는 소천면 일대 야산에서 불이 나서 약 2시간 정도 발생을 해서 진화한 적이 있었고 또 고성에서도 강원도 고성에서도 지난해 산불에 이어서 이번에도 또 산불이 났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최근에는 경기도 이천 물류창고 화재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사망한 일도 있었는데요. 이런 화재 사고가 계속해서 발생을 하면서 이제 화재 사고에 대한 안전에 대한 그리고 세간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높아졌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안동 산불도 그렇고 고성 산불도 그렇고 지난해에도 발생을 했었기 때문에 화재 사고 자체가 늘어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좀 있었거든요. 실제로 화재 사고가 늘어났는지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방금 우리 조정훈 기자께서 전체적으로 얘기를 쭉 좀 해주셨죠. 네. 이제 강원도 산불, 안동 산불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게 이제 시기적으로 이제 주로 4월달에 이렇게 산불이 나다 보니까 이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는 4월달에 산불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는구나라고 네. 생각을 하게 되죠. 이제 굉장히 또 이제 날이 마른 날이 많잖아요. 보통 이제 비도 적게 오고. 근데 실제로는 통계적으로 보면 1월달에 4월달이 건조기임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화재 건수는 다소 감소한 상황입니다. 이걸 이제 한 10년 정도의 데이터를 보면 소방청의 국가화재정보센터라고 하는 데이터를 기록하는 이 데이터를 중심으로 보면은 근래 근년에 한 10년 정도로 3년 주기로 이 변화가 좀 있어요. 2011년에서 13년도는 좀 감소를 했다가 2014에서 16은 다시 또 좀 증가를 했다가 그 다음에 2017년에서 지금 2019년 기준으로 다시 또 내려갔어요. 감소를. 근데 이 증가하고 감소하는 폭이 생각보다 크지 않다. 미미하다. 네. 그래서 엄청 많이 나는 건 아니다. 수치로는. 그리고 또 통계청에서 이 집계하는 전국의 화재 발생 건수도 보면 해마다 이루어지는 화재가 수천 건이죠. 한 10년 정도가 이제 4만 건 정도로 집계가 되는데 그 중에서 2019년도가 가장 또 적고 2015년도가 좀 가장 많은 편인데 전체적으로 평균을 해보면 생각보다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불조심 안 한다는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 그야말로 이제 통계적인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일단은 화재 예방에 집중해야 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안동 산불은 원인을 알아내는 것 이후 화재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를 안동 소방서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볼까 하는데요. 최승열 안동 소방서 예방총괄 담당 계장 연결돼 있습니다.
계장님, 우선 안동 산불의 원인이 조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진전이 좀 있는지 알려주시죠. 현재까지 산불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고 산불의 원인으로 농부산물 소각, 입산자 실화 및 하기 취급 부주의 등 다양한 가능성을 두고 현재 산림당국에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네, 지금 추산 피해 규모만 발표가 된 상황이고 정확한 피해 규모는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대략 어느 정도까지 파악이 됐습니까? 산림청에 따르면은 안동시 풍치면 인근 야산에서 발생해야 나무면으로 확대된 산림 피해 규모는 약 800헥타로 정도로 이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산불은 다행히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다행이며 재산 피해는 주택 7채, 창고 3동, 축사 4동, 그린하우스 3동 등 총 21개소에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안동소방서에서는 산불이 민가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민가 방어와 세계문화유산인 금산성원과 하해 마을지구 방어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특히 우리 안동 지역은 사찰 고택이 많은 문화유산이 많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소중한 문화유산을 지키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당시 진압 과정에서 어려움이 컸던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진압 과정이 어땠는지도 잠시 전해주시죠. 강풍이 많이 불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소방 차량을 배치를 민가 쪽으로 많이 방어를 했는데 워낙 강풍이 세게 불다 보니까 이 산과 산 사이를 계속 넘나들고 민가 쪽으로 계속 내려왔는데 저희들이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았지만은 소방 차량을 요새 배치하여 민가 방어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예. 네, 이처럼 화재는 예방은 가능하지만 예측이 좀 어렵다 보니까 아무래도 예방만이 최선이 아닐까 싶은데요. 봄철 발생하는 산불의 주요 원인은 무엇인지 또 어떻게 예방하면 좋을지 알려주시죠. 예. 봄철 산불 주요 원인은 입산자의 실화, 쓰레기 소각, 밭으로 태우기 등 부주의된 화재가 최근 5년간 51%로 가장 높은 곳에 나타났습니다. 부주의로 인한 산불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만큼 사전에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활동을 해야 합니다. 산불 예방 방법으로는 첫째, 입산 시에는 성냥과 라이터, 담배 등 인화성 물질을 소지하지 않아야 되며 둘째로는 야외에서 치사를 하게 될 경우 지정된 장소에서만 안전하게 이용해야 하며 치사가 끝난 후 반드시 주변에 불씨가 남아있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쓰레기 소각, 농부산물을 소각할 경우 반드시 119로 사전 신고해 가드려 등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대형 산불로부터 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 예. 네,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추가적으로 덧붙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며칠 전 안동 산불로 인해 많은 산림이 소실되고 민가에도 일부 피해가 있었습니다. 봄철에는 건조하고 바람도 강하기 때문에 농부산물이나 쓰레기 소각 등을 절대로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또한 등산 등 입산 시에는 하계 소지하지 마시기 바라며 각 가정에서도 음식물 조리나 화목 보일러, 아궁이 난방 시 주의를 기울인다면 화재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을 거로 생각됩니다. 네, 최승열 안동소방서 예방총괄 담당 계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번 안동 산불로 인한 인명 피해는 그렇다 치더라도 주택을 잃은 주민들은 하루빨리 피해 지원이 돼야 일상으로 좀 돌아갈 수 있을 텐데요. 주민들에 대한 주택 보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다행히 인명 사고는 없었지만 네. 주택이 불에 타거나 했기 때문에 상당한 피해도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 집을 잃은 이재민들을 위해서는 이제 지금 재난구호협회에서 5평짜리 지금 조립식 임시주택을 지금 마련을 해줬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게 사실 이제 임대다 보니까 1년 계약이거든요. 1년 계약이고 최대 3년까지만 거주를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이분들이 사실은 이제 좀 막막한 편이죠. 그리고 또 이 사실 주택이 전파됐을 경우 또는 완파됐을 경우 그걸 다시 지으려면 상당한 경제적 부담이 가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지금 행정안전부 재난보호법에 따르면은 전파됐을 경우는 약 주택 한 채당 1,300만 원만 줄 수 있고 반파됐을 경우에도 650만 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실 다시 집을 짓기에는 굉장히 턱없이 부족한 돈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또 그 돼지가 800마리가 지금 죽었고 네. 돈사가 지금 불에 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이 돈사를 지금 지켰던 그 농가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 피해 지원을 한다는 게 기껏해야 생계 지원 정도가 이제 다라고 합니다. 그것도 생계 지원도 한 달치밖에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번 산불이 인명 피해라든지 재산 피해가 크게 나지는 않았지만 3일 동안 불에 탔었고 또 그 주변에서 많은 피해를 입었던 그 주민들도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소홀해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는 것이죠. 네, 더욱이 재난 상황에 대비해야 할 경북도가 판단을 좀 잘못해서 대응이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없었다. 그리고 또 이후 책임 회피를 했다. 이런 논란이 일고 있는데 이것도 좀 잠시 짚어볼까요? 지금 안동 산불 이후에 지금까지 이어지는 가장 핫한 이슈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네. 경상북도의 판단 미스 그리고 경상북 도지사의 네. 언행 이 부분이 관계한 문제인데 그야말로 이 건년에 있었던 작년에 강원도 고성 속초 산불 외에 올 들어와서 가장 전국의 큰 산불이 안동 산불이었습니다. 네. 그야말로 고속도로가 통제되는 정도의 대형 산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경상북도가 이 시기를 놓쳤다, 대응 타임을 놓쳤다. 거기서 하는 얘기가 산불의 지휘나 지휘권은 시장 군수한테 있다. 이렇게 이제 도지사는 얘기를 했죠. 네. 이러면서 이제 그 도의회에서 도의원이 질의를 해서 이 봄에 그리고 바람이 세찬 시기였습니다. 그 시점에 산불이 엄청나게 확산될 것은 누구보다도 이 명약 관한데 그걸 파악을 못하고 도지사가 술자리를 했다, 술판을 벌였다. 이렇게 해서 이제 사과를 요구하게 됐죠. 네. 그런데 이에 대해서 나오는 얘기는 도지사 입장에서는 1년에 경상북도마다 크고 작은 연간 산불이면 100건이 일어나는데 도지사가 직접 현장에 간 적이 없다. 그래서 뭐 따지고 보면 내 책임 아니다. 그리고 또 그날 21대 국회의원으로 새롭게 당선된 당선인들과 경상북도의 이 묵은 숙제를 풀기 위해서 도정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실국장들을 대동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술을 몇 잔 안 마셨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랬던 저랬던 산불이 너무나 확산되는 그 시점, 술자리가 끝난 직후 시점부터는요. 산불의 이 확산 이 면적이 100헥타르가 넘어가면 네. 시장 군수에서 지휘권이 어디로 넘어가냐면요. 광역시도지사로 넘어갑니다. 도지사로 넘어갔습니다. 네. 그 이후에 이제 뒤에 흉내 좀 낸 거죠. 그 소방호스 가지고 그걸 또 찍어서 SNS 올리고 말이죠.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이제 도민들 질타도 있었고 언론으로부터 많은 질타가 있었는데 단 여기서 좀 궁금해요. 저는 직접 제가하고 취재하는 통화한 적은 없는데 우리 조 기자께서 방송 전에 얘기했었는데 도지사 사과했습니까 명확하게? 명확하게 사과는 하지 않았습니다. 사과는 하지 않았고 어쨌든 뭐 마지못해 유감이다 이런 표현만 했었죠. 네. 알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한편으로는 사흘간 불길을 잡지 못했던 만큼 상당한 피해를 남겼습니다. 근데 피해 면적을 축소하고 있다는 의혹도 있는데 좀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예, 사실 산불이 3일 동안 불이 탔지 않습니까? 네. 심지어 고속도로를 넘어가서까지 탔기 때문에 약 한 10km 정도를 지금 태웠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산불이 진화되는 시점에 산림당국에서는 800헥타 정도가 산불이 탄 것 같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실질적으로 현장을 취재했던 언론인들 입장에서는 과연 저게 800헥타르만 탔을까라는 의구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역의 한 언론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좀 여러 가지 조사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조사를 했는데 대략 10km 정도를 탔고 그리고 이 폭이 약 1km 정도 된다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약 1000헥타르가 나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산림당국에서 발표한 800헥타르보다도 200헥타르가 더 넘어가는 거거든요. 네. 또 산불이 진화가 된 다음에 위성 사진 그리고 국토부에서 국토부 산하에 있는 지리정보원이 있습니다.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공한 위성 사진을 이렇게 서로 비교를 해봤습니다. 비교를 했더니 1000헥타르보다도 더 넘어서는 걸로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를 근거로 해서 또 불에 탄 부분을 포털 사이트 지도
뭐 네이버나 다음에 나오는 그 포털 사이트 지도와 일치시킨 뒤 면적을 그 산출하는 QGIS 그 방식의 측량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살펴봤더니 무려 1265헥타르 정도가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사실 피해 면적을 그 면밀히 살피면은 뭐 정확하게 이렇게 뭐 면적을 산출할 수는 없지만 대략 약 1735헥타르 정도가 그 피해를 입지 않았나 이렇게 지금 보여지는데요. 이 1735헥타르 정도라면은 당초에 그 산림당국에서 얘기했던 800헥타르의 2배가 넘어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굉장히 더 많은 그 부분이 이거 불에 탔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좀 축소해서 발표하지 않았나 이런 의구심이 지금 나오는 거죠. 네, 그렇군요. 모쪼록 원인이 하루빨리 밝혀지고 논란도 좀 마무리가 돼서 시민들이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안동 산불, 고성 산불과 비교되면서 특별 재난지역 선포 가능성도 제기가 됐는데요. 논의가 좀 활발합니까?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먼저 네. 이제 안동시 입장에서 네.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제 그 이번에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 때문에 지금 한 50여 명이 안동에서 발생해서 이제 긴급 생계자금 지원도 한 200억 원 정도 자체 예산을 소진을 했습니다. 안동시 전체 순수 지방세수 1,00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런 상태에 이제 안동에 또 큰 산불이 났으니까 이걸 또 살림을 복구를 해야 되고 또 이 긴급 피해를 입은 이 분들 농가들 지원을 해야 되고 그것도 뭐 돈이 상당히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이제 특별 재난 지역 선포 그리고 또 이제 특별 교부금을 요청하겠다는 이제 얘기는 당연히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작년에 그 강원도의 고성, 속초, 강릉, 인제해서 5개 시군에 대형 산불이 났는 그 면적이 처음에는 뭐 2,700헥타르라고 얘기했는데 나중에 이제 세부 조사를 했을 때 이제 1,200헥타르 내려왔거든요. 이제 안동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소방청 산림청 800헥타르 그리고 이제 일반 민간 방송사라든지 다른 전문가들 1,200 배가 넘는다고 얘기하지만 이거는 좀 더 조사를 해봐야 되고 작년에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되었던 강원도는 5개 시군에 걸쳐서 산불이 났고 네. 이번에 이제 안동만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좀 더 견주어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이 시점에 어쨌든 21대 당선자인 이제 안동 예천 지역구 당선자 김형동 당선자가 이제 현장에서 이제 파악을 했고 국회에 들어가면 5월 30일부터 이제 임기가 시작되니까 국회 가서 논의를 하겠다고 하는 당선인으로서 이제 표현도 좀 밝혔습니다. 네, 지켜봐야겠군요. 마지막으로 안동 산불 이후 산불 예방이라든지 피해 지원에 대한 과제는 무엇이 남아 있을지 두 분 최종 의견 덧붙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산불이라는 건 우리가 예방하고 싶다고 예방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주의를 해야 되고 또 불이 났을 경우에는 언제 최선을 다해서 최대한 빨리 끌 수 있도록 대비를 해야 되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사실 경상북도지사가 이게 안동시 관할이기 때문에 나는 손을 놓고 있었다. 이런 참 솔직히 좀 무책임한 발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실 산불은 우리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좀 더 우리 행정 지도자들은 좀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고요. 우리 시민들도 사실은 등산을 갈 때 뭐 라이터라든지 이런 발암 물질을 안 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네. 시민들도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행정당국도 더 많은 노력을 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이제 산불의 피해 규모가 100헥타르 정도가 넘어가면 광역시장 도지사한테로 이제 그 지휘권이 넘어오고 그 앞에는 기초시장 군수인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산불도 뭐 코로나와 똑같습니다. 항상 대비해야 되고 문제 생기면 바로 즉각 대응해야 되는 그런 이 리더십이 있어야 되겠죠. 이상입니다. 안동 산불 원인과 정확한 피해 규모를 조속히 파악한 한편 봄철 화재 예방에도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이 시간 헬로 이슈토크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